어머니 3억 결혼 자금으로 주세요. 그래, 이거 주면 제발 조용히 지나가자. 그래, 이거 주면 제발 조용히 지나가자. 안 되겠어요. 엄마는 바람의 대가는 더 있어요. 용산에 한의원 건물 저 주세요. 내가 집을 나갈게. 그냥 나 찾지 마라. 51살에 처음 알았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감정인 줄. 남편과 10년을 손도 안 잡고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혼자였어요. 침대 한쪽은 늘 차갑고 대화라고는 밥 먹었냐 이 한마디가 전부였죠. 그러다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실수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 준비된 무너짐이었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그 비밀을 내 아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게 했던 첫마디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는 거 알지? 돈 좀 줘 아니면 아버지한테 다 말해. 28배 동안 키운 내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2번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비밀이 들켰다는 공포로, 또 한 번은 내가 키운 아이의 얼굴에서 낯선 사람을 발견했다는 충격으로.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틈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파고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결혼 생활이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배우자 옆에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생각에 가슴이 시린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경고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고 그래서 더 마음에 남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성정미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깊은 이야기들 계속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저는 다 읽거든요. 진짜로요. 성정미 씨는 올해로 결혼 29년 차입니다. 22살에 시집와서 이제 51살이 됐어요. 남편 이민준 씨는 10살 연상으로 올해 61살이고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정미 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사회인이었고 민준 씨는 이미 아버지에게서 건물 2채를 물려받은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정미 씨의 부모님은 이 결혼을 적극 밀어붙였어요. 든든한 경제력에 성실해 보이는 인상까지 나무랄 데 없는 신랑감이라고 했죠. 정미 씨도 그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같이 살다 보면 정이 들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 초기에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민준 씨가 무뚝뚝하긴 했지만 그게 그 나이대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정미 씨는 스스로를 납득시켰거든요. 사실 민준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도 과묵한 사람이었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감정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분위기였거든요.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없이 묵묵히 돈만 벌어오는 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민준 씨는 그렇게 배우며 자랐습니다. 아들 성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민준 씨도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던 모습이 정미 씨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미 씨는 이 결혼 생활이 평범하지만 안정적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2돌이 지나면서 민준 씨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부동산 관리한다며 밖으로만 돌았고 집에 와서는 밥 먹고 TV 보다 잠드는 게 일상의 전부였죠. 정미 씨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결혼 5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 씨에게 다가갔는데 그가 잠든 척하며 몸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날 정미 씨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민준 씨는 그 무렵 사업이 힘들었다고 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건물 중 하나가 세입자 문제로 소송에 휘말렸고 몇 년간 스트레스가 극심했거든요. 근데 그는 아내에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집안일로 걱정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혼자 끙끙 앓았던 거죠. 그게 민준 씨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부부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의 스킨십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있던 것이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버렸고요. 정미 씨가 35살이 됐을 때부터는 손을 잡는 것조차 어색해졌어요. 그녀는 민준 씨에게 몇 번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우리 요즘 너무 떨어져 사는 것 같다고, 대화도 좀 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자고요. 민준 씨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그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는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아들 성준이한테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근데 성준이는 어릴 때부터 좀 특이한 면이 있었어요. 7살 때 일이 기억납니다. 친구 생일 파티에 다녀온 성준이가 씩씩거리면서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걔네 집이 우리 집보다 커서 짜증난다고 했습니다. 정미 씨는 그냥 어린애 투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같은 반 친구가 새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성준이가 그거 한정판이라며 자기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안 사주면 학교 안 간다고 버텼어요. 결국 정미 씨가 몰래 사줬죠. 민준 씨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요. 고등학교 때는 용돈이 부족하다고 친구한테 돈을 빌린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 친구 엄마한테 연락이 와서 정미 씨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때도 민준 씨한테는 말 안 했어요. 아들이 혼나는 꼴을 보기 싫었거든요. 정미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크면 나아지겠지. 다 철없어서 그런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대로 잡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성준이는 엄마 기대에 부응하듯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정미 씨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내가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정미 씨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어요. 성준이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에는 말 한마디 없는 남편과 자신만 덩그러니 남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준 씨는 이미 나가고 없고 저녁에 돌아오면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따로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 같았죠. 정미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렇게 아무런 온기 없이 늙어가는 게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하는 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번은 민준 씨 생일에 케이크를 사온 적이 있어요. 촛불 불고 같이 먹자고 했더니 민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단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거 너 먹어.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미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촛불이 녹아내리는 걸 그냥 지켜봤어요. 그날 정미 씨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50살이 넘어가면서 정미 씨의 마음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어도 마음이 텅 비면 다 소용없다는 걸 그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아랫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은 정진수라는 44살의 남자였습니다. 웹 개발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다고 했어요. 첫 만남은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정미 씨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어하자 진수 씨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사양했죠. 모르는 남자한테 도움받기가 어색하니까요. 근데 진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 아랫집에 사는 정진수예요. 앞으로 자주 뵐 텐데 인사드리려고요. 그 웃음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정미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웃음을 이렇게 가까이서 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종종 마주쳤어요. 진수 씨가 프리랜서라 낮 시간에 집을 드나들 일이 많았거든요. 주로 엘리베이터나 로비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미 씨에게는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 됐어요. 진수 씨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전 부인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가족이라고는 지방에 계신 어머니뿐이었어요. 프리랜서라 회사 동료도 없었고 하루 종일 혼자 일하다 보면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윗집 아주머니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건 그런 외로움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수 씨가 정미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저 좋은 원두 샀는데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요. 정미 씨의 심장이 작게 뛰었습니다. 당연히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부녀가 다른 남자 집에 커피 마시러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그날 진수 씨 집에서 1시간을 보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수 씨는 이혼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줬습니다. 결혼 생활이 안 맞았다고요. 전 부인이 워커홀릭이었는데 자기는 집에서 일하다 보니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랐대요. 대화가 없어지고 각자 살다가 결국 서로 합의하에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진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혼자인 느낌,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진짜 혼자가 낫겠다 싶어서 이혼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그것도 또 외롭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정미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같이 사는데 혼자인 느낌, 그게 정확히 자기 상황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안 했어요. 남편이 있다는 것만 말했고 진수 씨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악 이야기, 여행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를 나눴죠. 그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눈 게 집에 돌아와서 정미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 1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거든요. 그 후로 커피 약속은 일주일에 한 번이 됐고 곧 이틀에 한 번이 됐습니다. 민준 씨가 나간 사이에 정미 씨는 아랫집으로 내려갔어요. 처음엔 정말 커피만 마셨습니다. 대화만 나눴고요. 대화를 나눌수록 진수 씨의 다른 면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기 일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프리랜서가 힘들다며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걸 후회한다고 했어요. 가끔은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나 싶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정미 씨는 그런 진수 씨를 위로해줬어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능력 있으니까 프리랜서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진수 씨가 웃었습니다. 정미 씨한테 그런 말 들으니까 힘이 나요. 고마워요. 그런데 어느 날 진수 씨가 정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정미 씨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10년 넘게 아무도 이렇게 자신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정미 씨 외로우시죠? 진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정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군가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봐 준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수 씨가 말했어요. 정미 씨 만나면서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자꾸 보고 싶어요. 정미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심장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갑자기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선을 넘었습니다. 정미 씨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10년간 죽어있던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정미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었고 볼에 미세하게 홍조가 떠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정미 씨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비밀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 정미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진수 씨를 볼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했어요. 남편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나름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집을 비울 때만 만나기, 한 번에 2시간 이상은 안 되기, 연락은 최소한으로만 하기. 정미 씨는 이 규칙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선을 넘긴 했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요. 진수 씨와 있을 때 정미 씨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웃는 법을 다시 배웠어요. 농담에 깔깔 웃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도 했죠. 민준 씨와 살면서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습니다. 진수 씨는 정미 씨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젊은 시절의 꿈 이야기부터 아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까지. 남편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진수 씨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를요. 문제는 이 두 개의 삶을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아찔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수 씨 집에서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민준 씨가 서 있는 거예요. 정미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민준 씨가 물었어요. 정미 씨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랫집에 택배가 잘못 왔길래 갖다 줬어. 거짓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민준 씨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그래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미 씨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러다 정말 들키겠다. 끝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근데 막상 진수 씨를 안 본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견딜 수 없었어요. 민준 씨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정미 씨가 화장을 하기 시작해도 옷을 신경 써서 입어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정미 씨가 머리를 잘랐습니다. 10cm나 잘랐는데 민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녁 먹고 TV 보다가 그냥 잠들었습니다. 정미 씨는 그게 더 서글펐어요. 화를 내는 것보다 관심조차 없다는 게 더 아팠거든요. 그때 정미 씨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어도 모를 거야. 내가 아파도 모르고, 내가 울어도 모르고, 내가 떠나도 모를 거야.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굳어졌어요. 진수 씨에게 더 기대게 됐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정미 씨와 진수 씨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처음에 세웠던 규칙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갔습니다.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일주일에 2~3번이 매일이 됐죠. 진수 씨는 가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미 씨, 우리 이렇게 계속 숨어서 만나야 해요. 차라리 다 정리하고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정미 씨는 대답을 피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긴 했지만 그건 너무 무서운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진수 씨가 계속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저도 지쳐요. 정미 씨가 저한테 중요하니까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정미 씨는 복잡했습니다. 진수 씨 마음은 고마웠어요. 근데 동시에 부담도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자기가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었거든요. 29년을 산 결혼 생활을 쉽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성준이도 생각해야 했고요. 물론 성준이는 이제 성인이지만 부모가 이혼하면 상처받을 게 분명했어요. 정미 씨는 그런 짐을 아이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정미 씨는 결혼 후 쭉 전업주부였거든요.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진수 씨는 프리랜서고 수입이 불안정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중 생활을 계속했어요. 낮에는 진수 씨와 함께하고 밤에는 말없는 남편 곁에서 잠들었죠. 매일 거짓말을 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 거짓말이 유일한 출구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출구가 곧 막히게 될 줄은 정미 씨는 몰랐어요. 사건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성준이가 갑자기 집에 온 거예요. 원래 회사 기숙사에 살던 아이가 미리 연락도 없이 나타났죠. 그날따라 회사 시스템 점검이 있어서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고 해요. 집에서 일하려고 왔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정미 씨는 진수 씨 집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오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저녁 늦게나 돌아올 거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느긋했죠. 성준이는 엄마가 집에 없는 걸 보고 당연히 밖에 나간 줄 알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다가 창문 밖으로 뭔가를 봤어요. 아랫집 베란다가 보이는 각도였는데 거기서 엄마의 뒷모습이 보인 거예요.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엄마.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깝게 서 있었습니다. 성준이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본 건가? 근데 분명히 엄마였습니다. 그 옷, 그 머리 스타일. 절대 볼 리 없는 남자와 함께 있는 엄마. 성준이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충격과 분노와 배신감이 뒤엉켜서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솔직히 성준이는 엄마와 그렇게 가깝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챙겨주는 게 당연했고 크고 나서는 바빠서 연락도 뜸했습니다. 엄마가 외로운지 행복한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다니 그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걸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근데 또 다른 생각도 스쳤습니다. 성준이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여자친구 김다은 씨와 올 가을에 결혼하기로 한 상태였어요. 문제는 결혼 자금이었습니다. 성준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입사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저축한 돈으로는 서울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했죠. 다은이네 집에서는 이미 예단이랑 혼수 준비 들어갔어요. 장인어른이 사업가시라 신혼집도 좋은 데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입장에서는 쪽팔렸어요. 자기 집도 부유한데 아버지가 너무 아끼시니까 다은이네만큼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민준 씨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건물이 3채나 있었거든요. 성준이는 결혼하면 그중 하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성준이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 이걸 아버지한테 말하면 분명 이혼하게 될 거다. 그러면 재산 분할이 일어나고 내가 받을 몫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비밀을 쥐고 있으면 엄마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성준이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잠깐 멈칫했어요. 이게 맞나? 엄마한테 이러는 게 맞나? 속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이내 분노가 더 커졌어요. 엄마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 아버지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거잖아. 내가 이걸로 뭔가를 요구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건 아니야. 성준이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준이는 그랬어요.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가져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친구 것이 부러우면 똑같은 거 사달라고 졸랐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엄마 약점이 생겼으니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성준이의 논리였어요. 그날 저녁 정미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성준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정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준아 왜 왔어? 연락도 안 하고. 성준이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정미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정미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마트 좀 다녀왔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성준이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그래 마트. 근데 장바구니는 어디 있어? 정미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낮에 집에 왔었어. 창문으로 아랫집이 보이더라고. 정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성준아 그게. 정미 씨가 더듬거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사실 정미 씨는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 있었습니다.
만약 들키면 어떡하지? 그때마다 상상 속에서 아들은 엄마 왜 그랬어 하고 울었어요. 실망했다, 화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미 씨는 그런 아들을 안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그게 정미 씨가 상상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성준이의 다음 말이 정미 씨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는 거 알지? 돈이 필요해. 정미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 거지? 아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실망했다고 울 줄 알았어요. 근데 돈, 뭐라고? 정미 씨가 힘없이 물었습니다. 성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결혼 자금으로 3억 줘.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다 말해. 정미 씨의 심장이 2번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비밀이 들킨 공포로, 또 한 번은 아들의 입에서 협박이 나왔다는 충격으로요. 28년을 키운 내 아들이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다고 정미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젖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울 때마다 안아주던 그 아이가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다니. 정미 씨는 순간 기억이 스쳤어요. 성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열이 40도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밤새 안고 있었어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 아이 대신 제가 아플게요.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정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준이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난 지금 아주 진지해.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아버지 몰래 바람 피운 거잖아. 그거 알면 아버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정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이 잘못한 거였어요. 아무리 외로웠다고 해도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아들이 엄마를 협박해도 되는 건가요? 정미 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억이면 성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전세 계약금 충분히 하고 결혼식 비용도 해결되고 신혼여행까지 다 커버돼. 어차피 결혼하면 도와줘야 할 돈이잖아. 그냥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해. 정미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물론 결혼 자금은 도와줄 생각이었어요. 1억 정도는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3억이라니. 그것도 협박을 해서 받아내려고 하다니. 성준아, 지금 엄마한테 협박하는 거니? 정미 씨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성준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협박이라고 해도 되고 거래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나한테 돈 주면 아버지한테 안 말해. 간단하잖아. 정미 씨는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이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중학교 때 친구한테 돈 빌린 거, 고등학교 때 용돈 더 달라고 거짓말한 거, 그때마다 덮어줬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때 잡았어야 했나? 내가 너무 감싸기만 한 건가?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생각이 뭔 소용이에요. 아들은 이미 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성준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일주일 줄게. 다음 주까지 결정해.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다 말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미 씨는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미 씨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 씨는 결국 3억을 송금했습니다. 개인 통장에 있던 돈이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조금씩 모은 돈과 친정에서 받은 유산이 섞여 있었죠. 돈을 보내면서 정미 씨는 이걸로 끝이길 빌었습니다. 비싼 수업료라고 생각하자. 이제 진수 씨와도 정리하고 조용히 살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사실 정미 씨는 진수 씨를 만나서 상황을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진수 씨가 물었습니다. 정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랬어. 우리 관계 아는 사람이 아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미 씨 지금이라도 다 정리하는 건 어때요? 남편분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이혼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랑 같이 살아요. 정미 씨는 그 말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진수 씨가 진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건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그건 안 돼. 정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이혼하면 난 유책 배우자야. 재산도 제대로 못 받아. 29년을 살았는데 맨몸으로 나가는 거야. 진수 씨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럼 어떡하게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숨어서 만나면서. 정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2주 후 성준이한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신혼집 계약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더 필요해. 2억만 더 줘. 정미 씨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억 줬으면 됐지. 이제 또 2억이라고. 성준아 이러면 안 돼. 정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가진 돈 얼마 안 남았어. 성준이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 건물 몇 채인데 엄마도 당연히 돈 많잖아. 정미 씨는 억울했습니다. 남편 재산은 남편 거였어요. 정미 씨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이미 거의 다 아들에게 준 거였거든요. 근데 성준이는 안 믿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돼. 결혼 축하금으로 달라고. 아버지가 안 줄 리 없잖아. 정미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들한테 협박받으면서 남편한테 숨기면서 이게 무슨 삶인가? 근데 막상 이혼을 생각하니 너무 막막했어요. 50살 넘어서 혼자 어떻게 살지? 일해본 지가 언젠데 진수 씨한테 의지하는 건 그것도 불안했습니다. 진수 씨도 수입이 불안정하니까요. 결국 정미 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민준 씨에게 말을 꺼냈어요. 성준이 결혼 축하금으로 좀 넉넉하게 줬으면 하는데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5억 정도요. 정미 씨가 말했어요. 3억은 이미 줬고 2억을 더 달라니까 여유 있게 5억이라고 한 거였습니다. 민준 씨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5억 그건 좀 많지 않아. 2억이면 충분하지. 정미 씨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2억만 주겠다고 하면 성준이가 만족할 리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성준이에게 상황을 전했더니 아들의 반응은 더 과격해졌습니다. 2억이라고 건물 3채 가진 사람이 아들 결혼하는데 2억. 웃기지 마. 그러더니 성준이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건물 중에 하나 내 명의로 돌려줘. 그러면 더 이상 안 건드릴게. 정미 씨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건물, 그건 아버지 거야. 엄마가 어떻게 해? 성준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해.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거잖아. 미리 받는 거라고 아버지 설득해. 못하면 다 말해. 정미 씨는 완전히 수렁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정미 씨는 다시 진수 씨를 만났습니다. 이 상황을 털어놓을 사람이 그밖에 없었거든요. 진수 씨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 씨, 저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정미 씨가 이혼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무서워해요? 정미 씨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수 씨는 모르잖아. 29년을 한 집에 살았어. 좋든 싫든 그게 내 삶이야. 그걸 하루아침에 정리하라고. 진수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근데 그 삶이 정미 씨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남편분은 관심도 없잖아요. 아들은 협박을 하고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정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수 씨 말이 맞았거든요. 근데 맞다고 인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진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지쳐요, 솔직히.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것도, 정미 씨가 불안해하는 것도, 저는 그냥 같이 살고 싶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져야 해요. 정미 씨는 그제서야 알았어요. 진수 씨도 자기 입장이 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근데 지금 그걸 받아줄 여유가 없었어요. 나도 몰라. 정미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 시간을 좀 줘.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안 좋았어요.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정미 씨는 그게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미 씨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아들이 가족들 앞에서 엄마의 비밀을 폭로하는 꿈, 남편이 분노에 찬 얼굴로 이혼 서류를 들이미는 꿈, 온 세상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꿈,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3kg이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피부도 푸석해졌어요. 민준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요.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정미 씨가 저녁상을 차리다가 접시를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민준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심 좀 해, 접시 비싼 거야.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그 순간 울고 싶었어요. 근데 울면 뭔가 들킬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성준이의 협박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언제 명에 이전할 거야? 시간 없어. 빨리 해결해. 정미 씨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민준 씨에게 말을 꺼냈어요. 건물 명에 이전 이야기는 못하고 대신 돌려서 물었습니다. 여보, 성준이가 결혼하잖아요. 앞으로 사업 물려줄 생각 있어요? 민준 씨가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글쎄, 그건 좀 생각해봐야지. 성준이가 사업에 관심이 있나? 회사 다니면서 만족하는 것 같던데. 내가 고생해서 일군 건데 쉽게 물려줄 순 없지. 정미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준 씨가 쉽게 건물을 넘겨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들의 협박을 언제까지 버틸 수도 없었고요. 일주일 후 성준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집에 없는 시간을 노려서요. 엄마, 이번 주 안에 결정해. 안 그러면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다 말해버릴 거야. 다은이네 가족들 앞에서 신부 측 어머니가 바람 피웠다고 다 말해버릴 거야. 정미 씨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건 정말 최악이었어요. 다은이네 집안은 사업가 집안인데 그런 소문나면 파혼될 수도 있었어요. 결혼식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정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성준아, 엄마가 그렇게 미워. 성준이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중요한 거야. 엄마가 잘못해놓고 왜 내가 손해봐. 나도 잘 살고 싶어. 다은이네 앞에서 기죽기 싫다고. 정미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얼굴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내가 못 본 걸까? 뭐가 됐든 지금은 소용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성준이가 문 앞에서 말했어요. 결혼식 3주 남았어. 그 전에 해결 안 되면 진짜 다 말해. 알아서 해. 문이 닫혔습니다. 정미 씨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미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정미 씨는 민준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펜을 들었지만 첫 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로 시작해야 할까? 29년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서늘했어요. 내일이면 아들 결혼식인데 나는 거기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정미 씨는 먼저 남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렇게 편지로 말하게 돼서 미안해요. 얼굴 보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나 잘못했어요. 당신 몰래 다른 사람 만났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잘못한 거 맞으니까. 근데 하나만 말할게요. 나 너무 외로웠어요. 10년 넘게 손 한 번 안 잡아줬잖아요. 대화 한 번 제대로 안 했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게 당신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산 거겠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쓰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는 거 미안해요. 정미 씨의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근데 다시 쓸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더 오래 걸렸어요. 쓰다가 지우고 울다가 다시 쓰고를 반복했습니다. 성준아,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하니? 내가 아플 때마다 엄마는 밤잠을 설쳤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때면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대학 붙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 근데 너는 그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엄마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그건 너와 엄마 사이의 문제가 아니잖아. 왜 돈이 먼저였어? 왜 엄마를 협박했어? 너 왜 그랬어? 정말 돈이 그렇게 중요해? 건물이 그렇게 갖고 싶어? 엄마는 내가 실망한 얼굴로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게 두려웠어. 근데 내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돈 달라였을 때 엄마 가슴이 무너졌어. 그때 내 눈을 봤는데 거기에 엄마는 없더라. 그냥 돈만 보이더라. 그게 너무 슬펐어. 엄마가 널 잘못 키운 걸까? 그것도 내 잘못이겠지. 미안해. 근데 성준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돼. 가족을 협박하면 안 돼. 그러면 너도 행복할 수 없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안 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야. 다은이 잘 만났더라. 착한 아이 같던데. 제발 그 아이한테는 잘해. 엄마처럼 외롭게 만들지 마.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다 쓴 정미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서늘한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랫집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진수 씨가 아직 안 잔 거겠죠. 그에게도 편지를 써야 할까? 잠깐 생각했다가 그만뒀어요. 더 이상 쓸 힘이 없었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은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정미 씨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밤 풍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마다 누군가의 삶이 있겠지. 나처럼 외로운 사람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차가웠습니다. 정미 씨는 29년 결혼 생활을 떠올렸어요. 행복한 순간도 있었을까? 아들 태어났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렸을 때, 그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이 차가움이 익숙했습니다. 10년 넘게 느껴온 외로움만큼 차갑고 단단했어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자고 있겠지.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게 우리 결혼 생활이었구나. 서로 옆에 있어도 모르는 사이. 정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아들 결혼식인데 근데 난 거기 없을 거야. 그게 다행인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여긴 그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재에서 편지 2통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베란다가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베란다로 뛰어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난간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 순간 민준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내의 글씨가 눈물로 번져 있었어요. 나 너무 외로웠어요. 그 문장에서 민준 씨는 멈췄습니다. 외로웠다고. 29년 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내가 언제 화장을 시작했는지, 언제 머리를 잘랐는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의 뭘 알고 있었지. 그 질문에 답이 없었어요. 경찰이 왔고 뉴스가 나갔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됐어요. 성준이는 엄마의 편지를 읽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돈 달라였을 때 엄마 가슴이 무너졌어.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성준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뭘 한 건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 말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은이가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물론 취소됐고 두 사람 사이에도 금이 갔어요. 다은이 부모님이 이 집안과 사돈 맺기 싫다고 했거든요. 민준 씨는 편지를 읽고 나서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그토록 외로워했다는 걸 왜 몰랐을까? 아들이 아내를 협박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속에서 그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민준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앉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29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 마음을 몰랐어. 그게 제일 후회됐어요. 진수 씨는 소식을 듣고 이사를 갔어요. 더 이상 그 건물에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기가 정미 씨를 더 강하게 설득했으면, 자기가 더 빨리 이혼하자고 했으면 달라졌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정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파고들 때 사람은 완전히 부서집니다. 정미 씨가 잘못했냐고요? 네, 잘못했어요. 성준이가 잘못했냐고요? 네, 더 크게 잘못했어요. 민준 씨도 잘못이 없진 않아요. 아내의 외로움을 외면한 거니까요. 이 이야기에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어쩌면 모두가 피해자이고 동시에 모두가 가해자인지도 몰라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이 서로를 가장 깊이 상처 줄 수 있다는 게 이 이야기가 전하는 슬픈 진실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한 번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 상담 기관도 있고 들어줄 사람도 분명 있어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